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종목 브리핑으로 시작해 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우지수 1% 넘게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S&P 500 지수는 0.5%, 나스닥은 0.03% 강보합권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특히 다우지수의 상승폭이 컸는데요. 엔비디아의 호실적에 따른 주가 상승의 영향으로 풀이가 됩니다. 나스닥은 강보합권에 그쳤는데 알파벳의 주가가 큰 폭 하락한 여파로 보이죠. 간밤에 여러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혼재된 결과를 냈기 때문에 소화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면서 탄탄한 고용 시장을 반영했지만 필라델피아 연준 제조업 지수는 올해 두 번째로 부진한 마이너스 5.5를 기록했습니다. 컨퍼런스 보드의 10월 경기 선행 지수는 하락세를 지속하는가 하면 10월의 기존 주택 판매 건수는 또 급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9만 9천 달러를 돌파했는데요. 백악관이 가상화폐 전담직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이어서 가상화폐 부정적 입장을 가진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사임 소식을 발표하면서 모든 것들이 비트코인에 잇따라 호재로 작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 돌파가 낙관론으로 제기가 됐었는데 이젠 11월 내 10만 달러 달성이 정말 코앞에 다가온 모습입니다.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0.36% 오르면서 4.42%까지 고공행진하는 중이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반도체주들 좋은 흐름 보여주면서 오늘장 1.6% 상승했습니다. 다만 5,000포인트 선은 아직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국제유가 살펴보시죠. 우크라이나가 에이테크임스 스톰섀도우를 발사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ICBM을 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전쟁으로 인한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국제유가 덩달아 뛰었고요. 무려 2% 넘게 뛰면서 배럴당 70달러대 선을 뚫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M7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면 지수는 대체로 다 상승을 했지만 빅테크들이 부진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엔비디아만 소폭 올랐는데요. 애플 0.2%가량 소폭 빠졌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역시도 0.4%의 하락세를 그려냈습니다. 엔비디아 오늘장에서는 상승했네요. 어제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했죠.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냈지만 시장의 눈높이가 너무 높았던 탓인지 애프터마켓에서 주가가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준수한 실적이 어디 가는 건 아니겠죠. 오늘장에서는 상승 움직임 보여줬는데요. 또 블랙웰 발열 문제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킨 점도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중국의 통신업체 화웨이가 내년 1분기부터 엔비디아에 대항할 새로운 AI 칩을 생산할 계획이다라는 로이터 통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차세대 AI 칩 시장의 경쟁이 갈수록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엔비디아가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독보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알파벳이 오늘장 5% 가까운 낙폭을 그려냈는데요. 법무부가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의 구글의 반독점 소송과 관련해서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크롬 강제 매각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여파로 오늘장에서 모회사인 알파벳의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장중에 7%대까지 낙폭을 키우다가 결국은 5% 가까이 급락 마무리 지었습니다. 아마존 역시도 오늘장에서 굉장히 큰 폭으로 빠졌는데요. 물론 알파벳만큼은 아니지만 2% 넘는 낙폭 기록했습니다. 아마존이 EU로부터 디지털 시장법 위반에 대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로이터발 보도가 있었는데 그 여파로 주가가 빠진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오늘장 메타와 테슬라 역시도 1% 미만의 하락폭을 그려냈습니다. 이어서 투데이 아스탁입니다. 먼저 코인베이스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가상자산 관련주들은 오히려 대체로 부진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갤럭시 디지털의 CEO인 마이크 노보그라츠가 비트코인 가격이 결국엔 하락할 것이다라고 경고한 여파로 보이는데요. 오늘장 코인베이스의 주가는 7% 넘게 하락하면서 295달러 선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비트코인 매수세로 상승 흐름 타고 있는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오늘장에서 무려 16% 빠졌고요. 거래 플랫폼인 로빈후드도 3%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다만 비트코인 채굴업체 마라홀딩스의 주가는 오늘 7%가량 급등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다음으로 넷플릭스 살펴봅니다. 1% 넘는 상승 그려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넷플릭스에 대한 매수 의견을 재확인하고 목표가 역시도 $1,000로 높여 잡으면서 이 여파로 주가가 뛰었습니다. 종가는 897달러 선에 형성이 됐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넷플릭스의 라이브 이벤트 그리고 사내 광고 기술 플랫폼 등을 성장의 촉매로 언급했는데요. 최근 넷플릭스가 복싱계의 전설 마이크 타이슨과 유튜버 출신의 복서인 제이크 폴 간의 경기로 동시 접속 스트림이 최대 6,500만 건, 평균 분당 시청자 수 1억 800만 명으로 역대급 흥행을 성공시킨 바 있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해당 경기가 역대 가장 많이 스트리밍된 스포츠 이벤트로 넷플릭스가 라이브 이벤트를 위해서 글로벌적인 도달 범위를 대규모로 모을 수 있음을 강력하게 증명해냈다고 평가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외에도 월가는 넷플릭스의 목표가를 잇따라 높여잡고 있습니다. 웨드부시 분석가들은 해당 경기가 압도적인 이벤트 생중계 시청률을 이끌어낼 능력을 넷플릭스가 증명해낸 것이다 이렇게 좋게 평가하면서 목표가를 $800에서 $950까지 높여잡았고요. 제프리스 분석가도 목표가를 $800에서 $1,00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이두입니다. 나스닥에 상장된 중국의 검색 엔진 바이두 주가가 오늘장 6%가량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3분기 실적이 부진한 여파로 보이는데요. 바이두는 47억 8천만 달러의 매출을 보고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3%가량 감소한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클라우드 산업 성장세에 힘입어서 비온라인 마케팅 매출이 12% 증가한 11억 달러에 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바이두는 실적 발표에서 중소기업의 온라인 광고 지출이 3분기에 약세를 보였고 중국의 9월부터 시작된 경기 부양책이 효과를 발휘하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다만 AI 클라우드 사업의 성장이 바이두의 온라인 마케팅 스트림의 지속적인 약세를 상쇄하는 모습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종목 브리핑 전해드렸고요. 저는 잠시 뒤 글로벌 이슈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